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이것 모르면 주식하지마 첫 번째 거래량 비밀 편입니다. 거래량은 통상 주가의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매수세와 매도세의 어떻게 보면 교집합이 거래량이고요. 사실은 돈의 유입 여부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가는 속일 수가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거래량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은 거래량은 주가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나서 주가가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고, 거래량이 상투를 치고 나서 주가가 상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캔들이나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 추세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거래를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거래에 굉장한 시간을 필요하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통상 거래는 스파이크 거래,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 거래가 안 되다가 거래가 많이 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우리가 볼륨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시장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상투권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꼭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양봉일 경우에가 좋죠. 그래서 양봉일 때가 좋다. 그래서 거래량은 사실은 거래 바닥이 나오고 주가 바닥이 나오고요. 거래 상투가 나오고 주가 상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양봉이 나올 때, 캔들이 양봉이 나올 때 거래가 증가해야 된다. 이게 이제 거래와 캔들 간의 컨버전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나올 때 거래가 감소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유념하시면 좋고요. 항상 어떤 시세가 새로운 시세를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먼저 선행해서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 흐름들로 이어진다는 점, 이 점을 꼭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의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라젠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신라젠이 과거에 대소보가 날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렇게 보면 신라젠이 이제 바닥권에서 여기 보시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분출되죠. 거래량이 분출된다. 거래량이 이렇게 분출된다. 거래가 먼저 선행해서요, 거래가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돌았을 때 거래량도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데, 이럴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결국은 매수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관 거래가 되지 않았다가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매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나니까 새로운 신규 세력이 들어와서 이쪽을 매수해서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했고요. 결국은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오를 때 거래량이 반드시 이렇게 컨버전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줄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시장이 없으니까 다시 이 흐름들, 여기에 이 흐름에 이때 들어왔던 이 중심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 시장 흐름들이 있죠. 그러니까 훼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날의 중심을 깨지 않는 시장 흐름, 이날의 중심을 거래량이 솟구쳤던 이날의 중심을 깨지 않는 이 시장 흐름들,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전개됐고 다시 와서 직전의 고점을 상회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위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거래량이 먼저 바닥을 치고 움직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 흐름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흐름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8,000원대에서 지금 주가가 상승했던 이 흐름이 결국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서 꼭지가 나오거든요. 이러한 시장 흐름에서 꼭지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쭉 증가하는 이런 시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거래량이 상투의 거래량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봐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죠. 여기에 있는 똑같은 거래량이라도 이때 거래량하고 이때 거래량이 동일시 된다 하더라도 거래 대금은 다른 거잖아요. 이때 3만 원에 거래가 이렇게 됐던 거하고 15만 원대에 거래됐던 것이 동일하다면 이 거래량에 지금 현재 주가를 곱하면 그것이 거래 대금이죠. 그 거래 대금이 그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 거래량이 상투에서 거래량이 진행될 때는 거래 대금에 주목해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거래 대금이 아주 급증하는 이런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기존에 매수했던 세력들이 이탈하는 이런 자리이고 개인들이 통상적으로 이러한 시장 흐름에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개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와서 개인들이 이러한 자금들이 굉장히 탐욕의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상투를 만들고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바닥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첫 번째 이렇게 늘어난 이런 거래량이 매수이고요. 거래량이 이제 좀 더 세분해서 보면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스파이크 거래량이 대량으로 거래량 이렇게 했을 때 대량 거래 나오고 거래가 줄잖아요. 그때 이렇게 거래량이 늘 때마다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매집하고 또 이렇게 매집해서 평단을 했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솟구치면서 발산할 때부터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매수를 쏟아붓고 마지막 이렇게 상투 거래량이 나올 때 치고 빠지는 전략이죠. 그래서 개인들에게 모든 물량을 넘겨주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고 거래량이 상투가 나오고 난 이후의 시장 흐름은 언제나 그 주가가 꼭지를 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 파동을 거친 이후에 주가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이때 거래 대금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거래량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 이해는 다른 것보다도 기본적으로는 돌파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고요. 이렇게 양봉의 이런 거래량일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가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한번 거래량이 줄어들 때의 시장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거래가 이렇게 쭉 솟으면서 거래량이 늘었다. 이렇게 늘었다. 이런 거래량이 늘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늘다가 거래량이 음봉이 딱 나오면서 거래량이 감소했을 때 이때 이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때도 일정 부분 유지한다는 거예요. 거래가 증가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 또 음봉이 이렇게 붙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부담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사이클,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와서 거래가 상투를 치고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가 주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좌우간 양봉이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이때가 기본적으로 늦었지만 그 자리가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고 나오는 자리라, 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에 뭐 아난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런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지금 주가가 거래가 바닥을 치고 주가가 바닥을 치고 거래량이 쭉 증가하는 첫 번째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스파이크, 이 자리가 매수의 자리죠. 이 자리가 매수의 자리고 이 흐름은 이렇게 상승한다 이런 얘기고요. 눌려줬다가 위로 쭉 뻗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줄잖아요. 여기 줄잖아요.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고, 이런 것들이 상투를 치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주로 이런 흐름들은 크게 보면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하여간 증가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으로 가서 그 조금 더 이전의 흐름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승부가 나는 이런 자리를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겠고요. 최근에 그 뭐 에이스테크 같은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거래가 그 다시 증가, 거래가 바닥권에서 거래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물량들이 터지고 나서 또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재상승하고 또 재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데 주가의 상승과 그 거래량의 시장 흐름들이 거의 컨버전스의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주가의 흐름과 지금 현재 지수 그 거래량이 이렇게 컨버전스의 흐름들을 보이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된다. 그런데 거래량은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의 우리는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거래량의 첫 번째 그 거래량의 법칙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바닥에서 첫 번째로 거래량이 이렇게 말랐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는 첫 번째 자리는 매수의 자리입니다. 이때 매수의 자리인데 이때 캔들이 양봉일 경우에는 더욱 좋은 시그널이다. 첫 번째 거래량의 1법칙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그때 양봉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때가 매수의 자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거래량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런 과정 있죠.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런 과정에 지금 현재 그 주가가 조정받는 눌림목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런 자리는 매수의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매수의 자리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자리는 매수의 자리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이제 그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눌림목이 나올 때 거래량이 나오면 눌림목이 나올 때 거래 감소는 매수의 자리다. 자, 마지막으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막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막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을 때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 이 자리는 매도의 자리다. 세 번째.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시장 흐름은 컨버전스인데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매수보다는 매도 세력이 등장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매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지금 현재 그 요약해서 시장을 보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좋고 거래량은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첫 번째 거래량이 증가하는 자리는 매수의 자리고요. 음봉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런 자리는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는 매수의 자리가 두 번째 법칙이고 세 번째는 거래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 매도의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 아시죠? 뭐냐 하면 거래가 첫 번째로 증가하는 자리는 매수인데 일정 부분 상승 이후에 거래가 증가했을 때 반드시 거래 대금을 보고 거래 대금이 기존의 거래 대금보다 월등히 많아지는 거래 대금이 나왔을 때 이때는 분출 거래량이며 이때는 상투라는 것 요즘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래량 매매 기법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 그리고 또 좋은 정보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투하십시오.